북한군 러시아 파병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무기 고갈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향후 대응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언론들은 한반도 변화에 주목하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촬영한 동영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이프스키 훈련장에서 앳된 모습의 병사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부대가 훈련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주둔질 나서고 있는데 북한 억양의 한국어가 들립니다.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CNN이 입수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란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어 모자의 둘레와 신장 가슴 둘레를 각각 표시하란 한글 질문도 나옵니다. 옷 치수를 나타내는 러시아와 북한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인지 설문지에는 러시아 측 군복의 치수라는 항목에 2, 3, 4, 5, 6 등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치수에 맞는 신장이 162에서 168, 168에서 174 등으로 다시 안내되어 있고 조선식 크기란 항목은 빈칸입니다.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 이 설문지에 자신의 신장이나 군복 치수를 적어 제출하면 이에 맞춰 러시아 군복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속 보도되는 영상을 보면 북한 군인의 군복에 러시아 부대 상징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둘 다 공식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기에 북한군에게 위조 신분증을 지급해 신분을 속이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파병을 공식화했을 경우 국제관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계 제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토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보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나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프랑스, 폴란드, 발트 3국 등에서 이러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EU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외교 안보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 관련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호소했으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부족 문제로 한국의 지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북한의 참전 결정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등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보다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원칙에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르무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상호협력과 군사 지원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것은 당장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 영내외 핵 확전 위험까지 커진 결정적 국면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북러 조약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것으로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집고 서방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도록 승인한다면 전 세계적 안보 지형이 또 한 번 거세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동시에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이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러시아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전 세계에 파장을 낳고 있긴 하지만 북한군이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긴 어려울 것이며 생각보다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한반도는 환경 자체가 산악 지형이 많기에 북한군 특수부대도 이런 산악 지형에 대비한 훈련을 많이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평지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가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단 것이죠.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즈는 영국 매체 아이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단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대규모 병력을 최전선 근처에 배치한다면 그들은 빠르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러시아 가짜 신분증을 가진 북한군들이 탈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이며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용병들의 월급이 꽤 많다는 사실도 거론되었는데요. 최소 한 달에 우리 돈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에 수많은 외국 용병들이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죠. 그런데 북한군의 경우는 월급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이 가져갈 계획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결국 러시아 전선에서 북한군들의 반란과 대량 탈영을 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그동안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K2 전차와 K9A1 자주포, 대한민국 육군 11기동사단 장병들, 해군 4,900톤급 상륙함 노적봉함이 상륙하자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은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카타르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한 연합훈련을 하며 여러 전투발전 요소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은 최고의 전투기술과 팀워크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방위 중심군으로서 육군의 저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에서는 참혹한 사건들이 연이어 알려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대처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세계의 소식 또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제보 영상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 이곳은 충격적이게도 6.25 참전 용사 가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테이프와 나무로 이어진 벽과문, 구멍난 벽과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간이 침대. 이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의 주거지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정전 후 가난 속에 살아온 참전 용사들의 주거지는 너무 처참했지만 이들이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얼마 전 한 국내 기업으로 인해 알려진 사실로 국내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쉬. 이들은 참전용사가 아픈 아내와 살아가며 피부암을 앓고 있지만 씻을 수 없는 화장실, 노후된 집과 전자제품 등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보고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사실에 시급히 지원을 결정하며 그들을 찾아갔고 한국전 참전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을 시작으로 에어컨, 세탁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과 더불어 전기요금 지원, 그리고 식비 지원, 의료 지원, 물품 지원까지 한국을 넘어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까지 지원을 시작했고 이 모든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해 현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국내외 네티즌들이 감동을 받았고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자신을 도와준 기업과 이 기업에 동참한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은혜를 갚도 못하고 해당했잖아. ደስያለኝ እኛ ብቻ አይደለንም ቤተሰብም ጎረቤትም ሁሉም ተደስተናለን እኛን አልተውንም እናመሰግናቸዋለን ቴንክ ዩ Thank you very much, Korea.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또 다른 참전 용사들을 위해 새로운 후원의 시작점에 있는데요. 최근 이 기업은 역사적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며 또 한 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행복. 해당 기사 속 인프레쉬 태극기 키링은 6.25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명언이 새겨진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의 역사적 상징이 담기니 키링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태극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퍼지고 있다 전했는데요. 실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이 키링은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태극기의 미까지 알려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한국인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재순, 박준철, 고재후,
김경구 등 이 평범한 한국인들도 태극기 키링을 통해 동참하며 인프레쉬와 함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고마운 국가라는 세계적 극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참전국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참전 용사님들의 삶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영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